이제 앞서 영락이나 소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낭만주의 시이긴 하지만 기존의 것과는 다른 이렇게 것들을 추구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마음의 현상학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말년의 김영랑의 모습인데, 이 1940년대 들어서면 김영랑은 시인으로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변모하게 되죠.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때 피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북의 서울은 진지한 낭만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그냥 옛날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 이상향에서, 이상적인 것에서 어떤 특별한 언어를 찾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낭만주의자들은 어떤 시의 뮤즈의 소리를 번역해내는 번역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자처했죠. 근데 김소월 같은 경우는 그 뮤즈를 멀리 이렇게 세상 바깥에 두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뒀다는 점에서 기존의 낭만주의자들은 좀 달라요. 반면 남해의 영랑은 멋쟁이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신식 낭만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영랑은 마음의 정체를 교모하고 끈덕지게 추구를 합니다.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그렇게까지 마음을 추적해 본 적은 없어. 모두에게 마음은 있지만 그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마음을 본 적은 없죠.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찾아 읽어내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을 더 철저하게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실감할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이렇게 투박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로 드러내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을 아시리, 내 혼자 마음 날 같이 아시리,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의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석임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날 같이 아시리.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핵심은 그것은 내 마음을 아시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어디 계실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아시지는 못하죠. 분명히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향한 마음도 이것이 이렇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혹은 미움인지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분명히 마음은 있긴 하지만 읽어낼 수는 없죠. 그런데 내 혼자 마음을 나와 같이 똑같이 아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뭘로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언어로 전해줄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상이 됐을 때, 언어에 반영이 됐을 때 다시 이렇게 나한테 되비춰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는 확실히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제대로 표현은 할 수가 없죠. 근데 내 마음을 날같이 아시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이제 진정한 이렇게 시인의 일일 수도 있겠죠. 마음 번역자.
자, 시인의 마음이 어리우는 곳은 티끌입니다. 그 티끌이 담긴 마음은 한 방울의 눈물이고 이슬이죠. 마음에 새겨진 티끌을 품고 있는 한 방울의 눈물 혹은 이슬은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쓰기입니다. 그 보람은 보배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방울의 이슬이나 눈물을 간직하거나 전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티끌의 어려운 마음을 누가 읽어낼 수 있겠는가? 시인이라고 해서 그 마음을 온전히 읽어내기는 힘들겠죠. 따라서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라는 말은 내 마음 내가 제일 잘한다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나도 잘 읽어낼 수 없는 내 마음을 나처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하다. 그러면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겠죠. 불빛에 여긴 듯 희미로운 마음은 사랑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마음은 나 역시 모르기 때문이라는 아포리즘이 이 시를 매번 다시 읽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각자 이렇게 내면에 품고 있는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은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한국어에서 보면은 마음은 항상 이렇게 주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다른 대상에게, 사물에게, 사람에게 줌으로써 거기에 비춰진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물로부터 받은 마음,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내가 이렇게 간직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 마음만 간직할게, 이런 말들을 흔히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다른 것들에게 전해졌을 때 비로소 표상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부터 받은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마음이 통한다는 것, 이런 말들은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공간이죠. 우리 몸이 품고 있는 어떤 영적인 공간이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의 생김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마음이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의 한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더 확장이 되고 있죠. 뭐 반려동물들 혹은 사물들, 앞으로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가 되면은 다양한 이렇게 로봇, AI가 장착된 로봇들, 이런 것들까지도 어떤 특별한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소통 가능한 시대가 이렇게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음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를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현상도 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떴다고 말하죠. 눈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소에서 동으로 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할진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정신세계,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에게조차 오리무중인 경우가 흔합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조은이라는 시인은 성류에서 빠개져친 이 가슴이라고 말했을까요? 현상하고 원리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을 괄호로 묶고 본질을 직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학적 방법의 연장선에서 김영랑은 마음을 직접 대면하고자 끝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 마음이 최초로 빛난 곳은 다름 아닌 동백잎이죠. 내 마음은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오른 아침 날빛이 빤질한 눈결을 돋우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이 시의 제목이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이에요.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 개인적으로는 이 시도 이렇게 좋지만은 이 제목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리무중이든 명약관하이든 의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늘, 땅, 사람, 곧 공간, 시간, 인간의 요소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이 시에서 공간적인 요소는 마음이 되겠죠. 마음. 시간적 요소는 흐름을 이렇게 속성을 같이 하는 강물이 되겠죠. 그 두루 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무적 공간인 마음을 감지하는 것이 끝없는 강물이
끝없이 흐르는 강물입니다. 강물은 곧 내적 시간이자 본질적인 시간이죠. 우리 현상학에서는 시간, 의식, 시간 구분하지 않고 쓰거든요. 시간은 곧 의식이고 의식은 곧 시간이다. 우리의 의식이 흐르면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고, 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주어진 한 시간을 10분처럼 느끼기도 하고 10시간처럼 느끼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 의식 시간의 질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판가름되는 객관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좀 더 주관적인 시간, 경험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현상학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에서 마음은 원래 없는 공간이고 내적 시간은 있지만 내어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들이 만나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반질하는 눈결을 돋게 할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 마음과 시간을 비로소 품고 시간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알 수는 없죠. 그 알 수 없는 마음을 끝없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마음이 몸 바깥으로 드러난 기념비적인 순간을 시인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목도를 하죠. 최초의 목도가 아닌가 봐요. 바로 그것이 동백잎에서죠. 그래서 문득 너무나 이렇게 빛나는 그런 동백잎에서 잠깐 비추긴 했었지만 누구의 마음이 비쳐요? 그렇죠. 시인의 마음이 비쳤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순간에 시인은 어디에 마음을 준 것이에요? 그렇죠. 동백잎에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줬기 때문에 순간 그 이렇게 반짝이는 동백잎에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끝없는 강물이 흐르는 내 안에서 흐르는 마음이 아마 최초로 드러난 사건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직접 마음을 이렇게 읽어낸 언어는 기영남 김윤식의 시에서가 최초라는 점에서 그는 특별한 이 시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언어를 우리에게 선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